네, 시작할게요. 4회 모의고사 첫 번째로 18페이지 1번부터 보시면 다이옥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. 다이옥신은 뭐 2014년, 2017년, 뭐 제가 이제 뭐 14년, 17년이라고 해가지고 뭐 3년 동안밖에 안 나왔냐, 뭐 3년 만에 나왔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시험마다 다이옥신 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옳지 않은 거 증기압이 낮고 소수성이나 흡착성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자체의 특성들이 강한 흡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. 체내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방이나 간에 축적할 수 있다. 맞죠? 그리고 310나노미터 부분에 자외선을 흡수해서 광학 분해가 된다.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워낙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교재를 보면서 다이옥신에 대한 걸 쭉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한번 제가 그래도 정리를 해드리면 다이옥신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두 개의 산소, 두 개의 벤젠, 이거 시험 문제 나왔었으니까 두 개 이상의 염소, 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죠. 그래서 다이옥신류라고 하잖아요. 다이옥신류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다이옥신의 가장 독성이 강한 거, 가장 대표적인 독성이 강한 것은 2, 3, 7, 8, TC, D가 독성이 가장 강하다.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. 가장 강하다. 그래서 독성이 가장 강한 거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1번에 나왔듯이 낮은 증기압, 그 다음에 물과 잘 반응하지 않는 소수성, 그 다음에 흡착성이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강한 흡착성 받으시고요. 그리고 KOW, 그러니까 여기 물이랑 잘 친하지가 않으니까 소수성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옥타놀 물 분배 개수가 어때요? 높겠죠. KOW, 옥타놀 물 분배 개수가 높다. 즉 물에는 잘 녹지 않은 지용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용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면 물에는 잘 녹지 않고 지용성 상태로 보통 인체에 들어가면은 인체 내 지방 조직에 축적이 되고 유해성을 증폭시킬 수가 있겠죠. 수용성이면 바깥으로 이제 외부로 소변이라든지 이걸로 배출이 될 수 있는데 옥타놀 물 분배 개수가 높은 다이옥신의 지용성이라고 보면은 지방 조직에 축적이 돼서 이제 유해성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다. 유해성 증폭 시킨다.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. 인체의 경우에는 반감기, 사람 몸속에 한번 들어가면 반으로 감소되는데 약 11년 정도가 걸려요. 참고적으로 볼게요. 인체 내 반감기는 약 1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다이옥신의 분해를 보시면 언제 분해돼요? 주로 고온 분해가 되죠. 고온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보통 1000도에서 1200도씨에 해당하는 고온에서 다이옥신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. 고온 분해, 네, 다이옥신 최소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각을 할 때 다이옥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850도씨 이상에서 2초 이상 체류를 시키면 다이옥신의 발생을 좀 최소화는 아니지만 저감시킬 수 있다.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소각 시에는 850도씨 이상에서 2초 이상 체류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저온 재생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저온 재생성. 그래서 보통은 250, 300~400도라고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250도에서 400도씨에서 재생성을 가진다.
그래서 고온에서 완전 분해가 되어도 저온에서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. 그리고 입자상 물질 같은 것들이 촉매의 작용에 의해서 저온 재생성을 조금 더 촉진시킬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입자상 물질의 촉매 작용으로 인해서 저온 재생성이 증가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독성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2378 TCDD에서 2378이 염소의 위치잖아요. 그렇죠? 염소가 어디에 결합되어 있느냐.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염소 원자수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독성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결합한 염소 원자수가 그러니까 많을수록 독성이 감소해요. 그래서 뭐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결합한 염소 수가 많을수록 독성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이 독성이 염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. 그래서 어디에 염소가 위치를 하는지에 따라서 독성을 결정하는 것이 더 크다. 염소수랑 관련이 있는 것보다 염소의 위치가 독성을 조금 더 결정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봐두시면 되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될 것 같고, 이 지방이나 간에 축적이 될 때 체내 수용성 단백질과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, 단백질과 결합한다라는 것도 정리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다이옥신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겠죠? 그래서 다이옥신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리를 잘 해보시고 2번 볼까요? 폐기물 매립제 침출수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침출수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. 폐기물 내의 유기물질 함량, 그 유기물질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분해에 의해서 그 폐기물 침출수가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고, 그 다음에 다짐 정도. 다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매립량이 더 늘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매립량에 따라서 그만큼 침출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, 폐기물 내 중금속 함량. 중금속 함량은 폐기물, 여기서는 침출수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침출수의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금속 함량에 의해서 어떤 침출수의 성질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립지 형상인데, 매립지 모양에 따라서는 침출수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. 뭐 침출수 발생량이라든지 아니면 침출수의 농도라든지 이런 성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지에서 침출수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은 매립지의 형상. 4번이 정답이겠네요. 그래서 침출수 성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, 여기서 나오는 거 말고 앞에서 폐기물 할 때도 다 설명드렸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립량이에요. 폐기물 매립량. 그러니까 매립물의 매립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, 이 매립되는 양 중에서 유기물질이 얼만큼 많으냐. 왜냐하면 유기물질에 의해서 침출수가 발생하는 거지 무기물질에 의해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이 얼만큼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, 이것도 침출수 어떤 성질, 양이라든지